여기 1600년 넘게 한 번도 지붕 아래로 들어간 적 없는 새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. 비를 맞았고 뙤약볕에 달궈졌고 수백 번의 우기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. 그런데 이 기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집 앞에 못 하나를 던져두면 1년도 안 돼 붉게 뜹니다. 자전거를 비 맞게 두면 한 계절이면 끝이죠. 철이 녹쓰는 건 자연의 기본값입니다. 철은 산소와 물만 만나면 어떻게든 원래의 광석으로 돌아가려 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 기둥은 자연의 기본값을 1600년 동안 어긴 셈입니다. 대체 인도 델리, 쿠투브 유적지 그 한가운데 이 검은 기둥이 서 있습니다. 높이는 땅 위로 약 7m, 무게는 약 6톤, 통자 쇳덩어리입니다. 기둥 몸통에는 고대 문자로 새겨진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. 찬드라라는 왕을 기리는 내용이죠. 이 비문 덕분에 학자들은 기둥의 나이를 굽타 왕조시대,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 무렵으로 봅니다. 서양에서 로마 제국이 흔들리던 그 시절에 이 쇳덩어리는 이미 완성돼 있었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이 기둥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. 다른 곳에 세워졌다가 훗날 델리로 옮겨진 것으로 봅니다. 6톤짜리 쇳덩이를 통째로 옮겼다는 얘기죠. 그것도 트럭이 없던 시대에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옮긴 게 아니라 애초에 만든 방법입니다. 당시 기술로는 6톤짜리 쇳물을 한 번에 부어 만들 수 없었습니다. 그만한 열을 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. 그래서 고대 대장장이들은 벌겋게 달군 쇳덩이를 하나씩 두들겨 붙였습니다. 단조 용접이라고 하죠. 수백 개의 덩어리를 사람의 팔과 망치로, 그렇게 이 기둥은 조립된 게 아니라 쌓아 올려진 겁니다.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온도계도 없던 시절에 이걸 해냈다는 겁니다. 대장장이들은 오직 쇠의 색만 보고 지금이 몇 도인지 두들길 때인지 아닌지를 읽어냈습니다. 너무 뜨거우면 쇠가 흩어지고 너무 식으면 아예 붙지 않습니다. 붙는 순간은 아주 좁습니다. 그 찰나를 눈으로 잡아 수백 번을 반복했다는 뜻이죠. 그래서 표면을 자세히 보면 그 이음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제 진짜 질문. 이 기둥은 왜 안 녹슬까요? 가장 흔한 오해부터 걷어냅시다. 첫째, 외계인이 만들었다. 아닙니다. 만든 방식은 앞서 본 대로 명백히 인간의 망치질입니다. 둘째, 스테인리스처럼 특별한 합금이다. 이것도 아닙니다. 이 기둥의 대부분은 그냥 철입니다. 순도로 따지면 98% 안팎이죠. 스테인리스를 안 녹슬게 하는 크롬 같은 원소가 잔뜩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건 더 좋은 철로 만든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반대예요. 답은 그 안에 남은 불순물에 있었습니다. 그 불순물의 이름은 인, 원소기호 P입니다. 이 기둥의 철에는 인이 약 1% 들어있습니다. 1% 별것 아닌 것 같죠? 현대 강철에서는 이 정도 인이면 불량입니다. 인은 철을 잘 부러지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현대 제철소는 돈과 에너지를 들여 인을 악착같이 빼냅니다. 그런데 고대 인도의 대장장이들은 인을 빼지 못했습니다. 정확히는 뺄 방법을 몰랐습니다. 수치로 철을 뽑아내는 그들의 방식에서는 인이 철 속에 그대로 남았습니다. 기술의 한계가 남긴 흔적이었죠. 그리고 바로 그 한계가 160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. 원리를 봅시다. 기둥이 비에 젖습니다. 표면에서 철이 산소와 물을 만나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. 여기까진 똑같아요. 그런데 이 철에는 인이 섞여 있습니다. 인은 이 과정에서 녹과 함께 표면으로 끌려 나옵니다. 그 다음 해가 뜹니다. 기둥이 마릅니다. 젖고 마르는 이 반복이 핵심입니다. 인이 섞인 녹은 마르면서 성긴 부스러기가 아니라 표면에 촘촘히 달라붙는 얇은 막으로 굳습니다. 보통의 녹은 푸석푸석해서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.
그러면 아래 맨살이 드러나고 또 녹슬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철은 사라집니다. 하지만 이 기둥의 막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유리처럼 치밀하게 표면에 들러붙어 물과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. 이 보호막은 두껍지 않습니다.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습니다. 그런데 그 얇은 한 겹이 안쪽 6톤의 쇠를 통째로 지켜냅니다. 그러니까 이 기둥은 녹이 안 쓴 게 아닙니다. 아주 얇게 딱 한 번 녹슨 다음 그 녹으로 자기 몸을 감싸버린 겁니다. 비가 올수록 그 갑옷은 더 단단해집니다. 세월이 이 기둥을 파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두껍게 입혀준 거예요. 스테인리스가 크롬으로 만든 매끈한 막으로 자기를 지킨다면 이 기둥은 불순물이 만든 거친 녹으로 자기를 지킵니다. 방식은 정반대인데 도착하는 곳은 똑같죠. 이 원리가 학계에서 제대로 규명된 건 놀랍게도 아주 최근입니다. 인도 공과대학의 야금학 연구를 통해서였죠. 1600년 된 기둥의 비밀을 푸는데 현대 과학이 그만큼 걸린 겁니다. 물론 델리의 기후도 한몫했습니다. 1년의 대부분이 건조해서 기둥이 젖어 있는 시간 자체가 짧거든요. 바닷가처럼 늘 축축하고 소금기 가득한 곳이었다면 이 기둥도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. 실제로 땅에 묻힌 기둥 아랫부분은 위쪽만큼 멀쩡하지 않습니다. 흙 속은 늘 축축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 기둥의 마법은 완벽한 철이 아니라 철과 인과 델리의 하늘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합작품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기둥을 가장 빠르게 깎아낸 존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? 비도 세월도 아닙니다. 사람입니다. 기둥을 등지고 두 팔로 껴안으면 행운이 온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기둥을 끌어안았습니다. 수많은 손이 스치고 문지른 자리는 그 단단한 보호막이 벗겨지고 반질반질하게 닳았습니다. 1600년의 비바람이 못한 일을 사람의 손이 몇십 년 만에 해낸 겁니다. 결국 기둥 둘레의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. 재미있는 건 이 기둥을 지켜온 것도 사람이고 가장 빨리 닳게 한 것도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. 자연이 1600년 못 이긴 걸 호기심과 손길이 이긴 셈이니까요. 그리고 이 고대의 원리는 지금 우리 도시 한복판에 살아 있습니다. 일부러 표면에 안정된 녹막을 만들어 그 아래를 지키게 하는 강철, 내후성강이라고 합니다. 달이나 조형물에 페인트 없이 쓰이죠. 붉게 녹슨 것처럼 보이는데 멀쩡한 다리를 본 적 있다면 그게 바로 델리 기둥의 후손입니다. 겉보기엔 녹슨 것 같아 고장난 거 아니냐는 오해도 받습니다. 하지만 그 붉은 겉면이야말로 다시 칠할 페인트 값도 수고도 대신 아껴주는 진짜 보호막입니다. 1600년 전 대장장이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. 그저 자기가 가진 재료와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. 그들이 빼지 못한 불순물이 현대 제철소가 돈을 들여 없애는 그 원소가 결국 시간을 이겼습니다. 완벽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철, 이상한 물질 사전,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 인도의 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땅에서는 칼날 위에 물결 무늬가 흐르는 강철도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 제조법은 어느 날 통째로 사라졌습니다. 이상한 물질 사전 다음 편, 칼날의 물결 무늬가 흐르는 사라진 강철, 다마스쿠스에서 계속됩니다. 다음 편을 놓치기 싫다면 지금 구독 3초면 충분합니다.